척추 건강이 무너지면 다리 건강도 무너진다. 극심한 다리 통증에 시달리는 으라차차 내 인생 주인공의 사연이 공개됩니다. 오늘을 더 즐겁게 정보는 더 알차게 생생 정보마당. 화요일 알찬 정보 가득 모아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진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한솔입니다. 자, 이맘때 여름 휴가 계획 세우시고 실제로 떠나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7말 8초, 7월 말에서 8월 초에 휴가를 간다고 응답한 분들이 정말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두 분께서는 혹시 휴가 계획들 세우셨나요?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바닷가. 저는 부서지는 파도와 뜨거운 태양이 반기는 바닷가로 떠나볼까 합니다. 특히 올해는요, 방역 규제가 풀린 이후 맞이하는 첫 여름 휴가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큽니다. 네. 좋죠. 저는 그동안 눈으로만 맛봤던 전국 8대 음식들을 휴가 때 다 맛볼 생각입니다. 네, 두 분 일단 다 멋진 휴가를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뭐니 해도 이 안전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쵸. 여름 휴가철에 특히 주의해야 되는 질환들이 있는데요. 바로 화상, 온열 질환, 식중독 이 세 가지입니다. 여름철에 강한 자외선은요, 그늘 안에만 있어도 화상이 생길 수가 있을 정도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더운 날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게 되면 체온이 올라서 이 네네네. 두통과 어지럼증을 동반하는 온열 질환에 걸리기가 쉽다고 아이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습한 날씨 때문에 곰팡이, 식중독이 증식하기 쉬워서 식중독 위험이 높아지는 건 역시 상식이고요. 자, 그래서 건강한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 물, 손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해두셔야겠습니다. 물, 손이요? 아니, 한수 씨, 자물쇠도 아니고 자물손이요. 이거 자물손. 처음 들어보는데 그 어. 지역 이름 아니면 뭐 맛집 이름인가요? 일단 땡! 틀렸습니다. 제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네. 바로 자외선 차단제, 미지근한 물 마시기, 그리고 손 씻기입니다. 오. 먼저 이 자외선 차단제는요, 얼굴뿐만 아니라 팔, 다리, 그리고 목 등에 꼼꼼하게 발라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셔주면 이 체온을 떨어뜨려서 온열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손 씻기 같은 간단한 위생 수칙만 잘 지켜주셔도요, 식중독 위험을 크게 떨어뜨릴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건강하고 즐거운 여름 나기를 위해서 자, 물, 손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자, 물, 손 꼭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요일에 만나는 척추관절 회복 프로젝트 으라차차 내 인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주인공 만나기 전에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두 분께서는 혹시 바르게 앉은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바른 자세. 바른 자세, 딱 어깨 펴고 허리 펴고. 꼿꼿하게 펴고 고개는 정면. 정면.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하도 잔소리 많이 들어서 이제는 뭐 이렇게 기본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가요? 딱 자세 나오죠? 딱. 꼿꼿하긴 하네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 재필 씨처럼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앉은 자세가 바른 자세라고 잘못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잘못? 틀렸다는 얘기죠. 에? 아니, 지금 이게 잘못된 자세라고요? 잘못됐어요. 아니, 제가 이렇게 꾸부정하게도 앉아보고 이렇게 막 껄렁하게 이렇게 뒤에서도 앉아봤는데 다 혼났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자세도 잘못된 자세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러니까요. 어릴 때 그렇게 많이 혼났는데 실제로 이렇게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앉은 자세가 네. 척추에는 부담을 많이 줄 수 있는 자세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원래 이 척추의 형태는 S자, 만국 형태인데요. 활 모양으로 굽어 있는데 허리를 꼿꼿하게 편 상태가 되면 척추 본연의 곡선 형태를 거스르는 자세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디스크에 압력이 갈 뿐만 아니라 척추 인대도 긴장이 되는 상태가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허리에 실제로 가장 좋은 자세는 살짝 뒤로 기댄 자세라고 기댄 하는데요. 자세. 저희 지금 앉은 의자는 네네. 뭐 이제 등받이가 없긴 하지만 등받이에 이렇게 뒤로 살짝 기대서 기대서. 앉으면 척추의 곡선도 유지가 되고 네. 또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도 분산이 되면서 디스크 예방에도 정말 좋다고 합니다. 이때 주의할 건 뒤로 이렇게 기대 앉을 때 엉덩이가 앞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잘 밀착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건강한 허리를 위해서 우리 앉은 자세부터 점검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으라차차 내 인생 6번째 주인공을 만나볼까 합니다. 오늘은 극심한 다리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힘들다는 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어떤 사연일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대한민국 척추관절 회복을 위한 메디컬 프로젝트 으라차차 내 인생.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전문의 배정식입니다. 벌써 6번째 주인공을 만나볼 날이 왔습니다. 네. 절반을 달려온 셈인데 어떠세요? 최근에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오시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웃고 오세요. 아. 표정이 더 웃게 만들어서 퇴원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믿음이 책임감이 간다는 막 거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웃으신다는 건 그만큼 통증이 사라졌다는 얘기이기도 그럼요. 하죠. 예. 보람을 느끼실 것 같아요. 오늘도 그 웃음을 바라는 또 주인공 한 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걷는 것조차, 아니 이서 있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들다고 하시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짧은 외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주인공 배홍직 씨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남들보다 조금은 느린 보행 속도에 절뚝거리는 걸음걸이까지 다리가 불편한 건지 조금 걷다 멈춰 서고 또 얼마 못 가 멈춰 섭니다. 많이 못 걷고 조금 걷다가는 이제 좀 쉬어야 되고 내내 엄지발가락까지 이제 안 좋은 거라고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걸을 때 유독 심해지는 발 통증 때문에 가까운 곳을 외출할 때도 큰 맘을 먹어야 한다는 홍직 씨. 아이고. 오늘도 집으로 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지는데요. 갔다 왔어요? 예, 좀 지치실 것 같으네. 아이고 뭐 예. 참고 견뎌야지 어떻게. 예, 마사지 좀 하셔요. 외출 후에 집으로 돌아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바로 마사지. 다리 이걸 마사지. 하고 있으면 그때만큼은 다리 통증이 좀 낫는 듯한 기분이라는데요. 어린 건 좀 해소가 되겠네요. 멈췄으니까. 그런 주인공을 누구보다 걱정하는 아내. 잠깐의 외출이 뭐라고 집에 있는 파스까지 총출동을 합니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아니 어머니 딱 어떻게 알고 준비를 해두신 것 같아요. 항상 매일 구비가 이렇게 돼 있는 것 수고를 같아요. 합니다. 보살펴 준 거에 대해서 정말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요. 아픈 몸이 짐 같아 이런 모습을 보일 때면 마음도 무거워진다는 홍직 씨. 알았습니다. 살뜰하게 챙기시네요. 아내의 말에 겨우 일어나 식탁으로 향해 보는데요. 아이고 아이고. 저리고 아픈 다리 때문에 문제가 더 있답니다. 아이고 이거 또 어떻게 먹어야 할지 걱정되네. 입맛이 없어서. 몸이 불편해도 밥을 먹어야지 힘이 나죠. 아까 얘기한 무기력증이 좀 입맛도 오셨나 봐요. 없지만 아내를 생각해 겨우 한술 떠보는데요. 그러나 또 주인공을 괴롭혀오는 다리 통증. 한 자세로 앉아 있다 보면 예상치 못한 저림과 뻐근함이 밀려온답니다. 아이고 그만 먹어야겠네. 다 남기고. 잘 드셔야 되는데. 너무 절여가지고 한번 못 먹겠어. 신경 쓰이시니까. 얼마큼 아프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쭉 내려오는데 그 통증 클리닉에서 이제 주사를 맞고 나서 이 허벅지나 이런 쪽은 이제 좀 풀렸는데 엄지발가락 끝에까지는 통증이 계속 사라지지 않고 힘들게 하고 있어요. 건강이 이렇다 보니 제대로 된 밥 한 끼 먹어본 지도 오래되었다는데요. 통증으로 밥을 못 먹으니 점점 살 빠지는 것도 걱정이랍니다. 먹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래서 걱정이 돼요. 오래 앉아 있는 것도 서 있는 것도 고통이라는 다리 통증. 대체 원인이 무엇일까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척추 협착증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집에 오는 길에도 불편해하던 허리. 약간의 통증이 있는 듯해 보였는데요. 게다가 집에서도 수시로 스트레칭을 했던 주인공. 허리가 아픈 건 꽤 오래되었답니다. 허리가 문제였어요. 언제부터 허리가 아프셨던 거예요? 허리 아픈 거는 한 30여 년. 30년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제 보면은 다시 재발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수술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버텼죠. 하지만 다리에 통증이 생기기 전에는 아내와 등산을 즐길 정도로 큰 문제를 못 느꼈다는 홍직 씨. 하지만 척추를 방치한 결과 이제는 집안을 다니는 것조차 힘겨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과연 주인공은 지긋지긋한 다리 통증과 이별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예전에 그 허리 불편한 분들은 많이 뵀었거든요. 허벅지가 저린다든지 허리 통증이 많았는데 이번 케이스는 특이하게도 다리의 통증이 좀 많으시네요. 네. 처음에 시작은 허리에서부터 되긴 하지만 점점 밑으로 경과가 오래되면 될수록 네. 밑으로 많이 내려갑니다. 보통 허리가 아프다면 허리 디스크를 생각하는데 허리 디스크 말고 뭐 협착증 이런 것도 다른 건가요? 네. 뼈하고 뼈마디 사이에 있는 물렁뼈가 되겠는데 그게 상태가 안 좋아져서 흘러내려서 신경을 누르는 게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허리 디스크인데 네. 짧은 기간 동안에 걸쳐서 통증이 발생을 하고요. 네. 누워 있거나 앉아 있거나 뭐 서 있을 때는 물론이고요. 계속 항상 아파요. 아, 예, 네. 예. 근데 협착증은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조금씩 뼈와 인대가 회행성으로 두꺼워지면서 신경을 누르는 거거든요. 신경에 스트레스가 가는 상황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통증이 확 옵니다. 오. 특히 오래 서 있거나 많이 걸을 때. 일단은 주인공을 모시고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유, 아버님 서 계시는 것도 불편하다 하셨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잠깐만. 아, 네네. 나와 계신 네, 것도 좀 아버님 걱정이 그러면 되네요. 허리 통증이나 통증은 어느 정도세요? 이쪽 그 무릎 밑이 엄지발가락 쪽으로는 이제 매일 그렇게 이제 통증이 좀 있어요. 걷기 힘들 정도로 심하죠. 다리가. 예. 증상만 가지고 보면은 좀 협착증의 가능성이 더 높긴 하세요. 네. 이게 오래된 허리 디스크나 특히 오래된 허리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히려 허리 통증 자체는 별로 없는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검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네. 보는 게 낫겠죠? 네. 가시죠. 네. 주인공이 다리 통증의 원인을 알기 위해 척추 검사가 이루어졌는데요. 과연 그 결과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검사하시느라고. 예. 어떨까요? 지금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아, 예. 제가 검사 오늘 받으신 거 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마디도 좀 좁아져 있긴 하지만 4번 허리뼈하고 5번 허리뼈에 있는 이 부분은 마치 끊어진 것처럼 그렇죠? 예. 아니 그냥 까맣네요. 앞쪽으로 살짝 디스크가 튀어나왔고 또 뒤쪽이 이 까만 부분 예. 이렇게 까만 부분이 두꺼워진 인대와 뼈예요. 예. 안쪽 신경 지나가는 길 쪽으로 자라 들어온 거거든요. 예.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기 때문에 다리 통증이 지금 생기는 거거든요. 예. 예. 추간판 탈출증도 조금 있고 예. 더 큰 요인은 척추관 협착증. 이 상태에서 더 진행이 되면은 그런 힘이 안 들어가서 쩔뚝거리게 되는 마비 증상까지도 사실은 낼 수 마비 있거든요. 증상이요. 그 시술 받고 나시면 아버님이 그동안 너무 힘들어하셨던 앞 발가락까지의 그 통증은 안녕인 건가요? 네. 오, 빨리빨리 아버님 하시죠. 이제 통증 없어지신대요. 그러니까 해방이죠. 그동안에 정말 한 30년 이상을 고생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이제 취미생활, 걷는 운동도 좀 열심히 하고 마음대로 좀 한번 하고 싶어요. 다리로 가는 신경을 누르던 척추관을 넓혀주기 위해 내시경 수술이 이어졌는데요. 이때 척추관 협착증 환자라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에 나타난 질환인데요. 걸을 때 주로 통증이 있으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아직 허리는 괜찮은데 수술을 꼭 해야 하나요? 근데 이 수술 시기에 대해서는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거죠. 이건 MRI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고요. 환자의 통증이나 일상의 불편함과 어려움까지 고려를 했을 때 그 진단을 내려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다만 저희는 그 역치를 넘어섰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 수술 시기를 놓치게 되면 옆에 있는 사진처럼 신경이 유착되면서 수술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복잡해지고 회복하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번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척추관이 거의 80% 이상 좁아진 상태였고 미세 전기 드릴을 이용해서 공간을 넓혔고 충분히 신경이 감압이 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얼마 뒤 다시 만난 주인공. 한눈에 봐도 밝아진 모습인데요. 산책 다니시는 이제 거예요? 다리는 괜찮으신 거예요? 예우가 너무 좋은데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다리는 어떠세요? 아유, 뭐 많이 좋아졌죠. 아주 양호해졌습니다. 자, 자신감이 생겼나 봐요. 다른 분 같아요. 아내랑 같이 여기 꽃도 많고 산책도 하고 하루 좀 휴식하러 왔습니다.
아프기 전 아내와 자주 찾던 산. 오늘은 그토록 하고 싶던 산책을 원 없이 하기 위해서 왔다는데요. 사진 한번 가서 찍읍시다. 예. 하나, 둘, 셋. 보세요. 아이고. 마치 예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함께한 장소에서 추억을 남기는 두 사람. 오늘은 특별한 것이 없어도 이렇게 아내와 손만 잡고 걷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주인공. 그런데 제작진에게 보여줄 것이 있답니다. 손에 들고 계시는 게 뭐예요? 아, 이거 곤봉이요. 네. 이제 몸도 좋아지고 그랬으니까 좋은 분위기에서 한번 멋진 운동을 좀 해보고 싶어서요. 운동체조 하나요? 화날 정도로 잘. 멋지게 하세요. 어머, 긴장 제대로 하셨네. 와. 야, 예전에 그 아팠던 분이 맞나요? 절도 있는 곤봉체조 제대로 보여주시는데요. 다섯. 아니 그동안 이거 못 하셔갖고 답답해서 어떻게 참으셨을까요? 옛날의 소소한 일상을 되찾은 주인공. 앞으로의 꿈도 다시 생겼답니다. 이런 것이 정말 행복이구나 하는 게 새삼스럽게 느껴지네요. 집사람과 함께 여행 다니면서 좀 즐겁게 보내고 싶어요. 고마워요. 당신 건강에 축배를 들읍시다. 짠. 오래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하셨던 아버님, 산책은 물론이고 곤봉체조까지 정말 네. 멋지십니다. 걱정이 가득했던 어머님의 얼굴도 이제는 웃음으로 가득해지신 것 같아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건강해진 허리와 다리로 좋은 곳 마음껏 누비시면서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올해 인플루엔자 독감의 유행이 이례적으로 길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무려 10개월간 역대 네. 최장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독감은 일반 감기와 달리 고열, 어지러움, 근육통 같은 주요 증상과 콧물, 기침, 인후통 외에도 구토, 설사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48시간 이내에 치료약을 복용을 하는 건데요. 이런 유사 증상이 나타난다면 빨리 병원을 찾아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런 유행성 독감을 막기 위해서 충분하게 수분 보충해 주시길 바라고요. 에어컨이 있는 실내에서도 체온을 좀 따뜻하게 유지하면서 면역력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건강한 여름나기 저희가 응원을 하면서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